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던 C++에서 새로 나온 몇 가지 개념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문법은 이 포인터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각자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CPP는 C 언어에서 이 메모리 포인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여러 가지 문법이 나왔었죠. 그 중에 참조 같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 자, 그럼 이제 포인터를 동적 할당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숫자 1을 이렇게 동적 할당으로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무조건 여러분들 이게 동적 할당 new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딜리트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 할당을 했으면, 힙에 할당을 했으면 반드시 해제를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성능 이슈가 나오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사람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짧은 코드면 실수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실수 안 합니다, 뭐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옛날에는 이 ID가 엄청 발전하기 전에는 이 중괄호 이렇게 해서 딱 하나 열면은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이게, 그죠? 닫히는 게 직접 열면 안 닫아도 여는 것만 해도 닫히는 게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if 해가지고 뭐 여기서 for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닫는 게 까먹어요. 까먹거나 코드가 한참 길어져가지고 이 닫는 거가 좀 어려워져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ID가 좋아져가지고 일단 열면 반드시 닫혀야 되는 게 명백하니까 여러분이 안 닫아도 중간에 열기만 해도 알아서 닫히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자동으로. 그죠? 이게 안 됐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진짜로. 빼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자들이 처음에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쳤냐면, 자, 열었으면 무조건 코딩하지 마. 코딩하지 말고 일단 닫고 그 다음에 시작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ID가 이거 안 해줬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닫지 않았는데 코드를 진행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혼나요. 그래서 닫고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린 당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무조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터 동적 할당하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딜리트 해야죠, 무조건.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안 하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코드부터 진행하면 딜리트 빼먹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러분이 이게 뭐 닫아야지 생각했다가도 잠깐 막 딴짓 하죠? 딴짓 하면 또 이거 빼먹습니다, 딜리트.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C++도 똑같아요. 이제 이 중괄호처럼 너 new 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무조건 하지 말고 뭐부터 해? 딜리트부터 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사이에다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제 차이가 큰 거죠.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니까. 언제나 이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컴파일러잖아요. 컴파일러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컴파일러가 문법적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죠. 사람이 온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잘못하면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당연히 이게 자동으로 이제 ID가 열리면 닫히는 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메모리 할당하면 끝났을 때 자동으로 해제하게끔 이것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던 C++에서는 이런 걸 문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모던 C++에서는 유니크 포인터라고 해서 제공을 합니다. 자, 이건 뭐다? 포인터를 하나 생성하는데, 포인터를 하나 생성한다? 포인터를 만들고 쓰지 않을 때 자동 해제 되는 포인터를 이제 유니크 포인터라고 하고요. 이게 이름이 유니크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무조건 포인터 소유자는 한 명이어야 돼요. 한 개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유니크 포인터는 사실상 이제 클래스예요. 내부적으로 클래스로 구현된 거고요. 그 포인터를 하나 클래스로 감싸는 거예요. 감싸가지고 클래스가 멤버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 만들면 이렇게 멤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저장할 수 있죠. 이것처럼 그냥 포인터를 이렇게 하나 가지는 거예요. 자, 근데 클래스를 쓰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멸자에다 이거 적어놓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이 ptr을 나중에 동적 할당했으면, 그죠? 딜리트를 통해서 소멸자가 반드시 해제를 해주죠. 이게 클래스는 이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포인터를 그냥 다루지 말고 클래스로 멤버로 갖게 한 다음에 소멸자에 딜리트를 해가지고 이 포인터를 안 쓰면은 그냥 바로 소멸되면서 딜리트하게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뭐 이름을 유니크 포인터 이렇게 지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클래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원래 이 std 안에 들어있어서 std 땡땡 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using space, using namespace 했으니까 바로 유니크 포인터 이렇게 ptr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어떤 유형의 포인터를 저장할지 모르니까 이 템플릿으로 되어 있어요. 템플릿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약 int형 포인터를 갖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num, pnum 해가지고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야죠. 포인터니까 주소로 넣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인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인트가 아니에요. 이거 포인터예요, 포인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new int라는 포인터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 이제 힙이에요, 힙. 힙이면 여기 이제 10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MX10. 보통 요거를 우리가 num1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num1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까먹고 해제 안 하면은 얘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유니크 포인터는 뭐예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유니크 ptr이고요. 이 0x10을 얘가 내부의 멤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는 소멸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멸자로 얘가 해제될 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요것도 같이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소멸자로. 그죠? 그거 말고는 얘가 하는 일은 딱히 없어요. 얘는 뭐예요? 그냥 포인터인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 한번 감싼 거예요. 그죠? 왜? 소멸자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냥 이 PTR을 포인터처럼 쓰면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유니크 PTR은 클래스니까 사실상 이런 별 연산자 이런 거 안 먹을 거 아니에요. 포인터가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이 연산자 오버로딩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유니크 PTR 클래스를 그냥 포인터처럼 쓸 수가 있어요.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개념은 이래요. 주소를 클래스 단위로 가지고 있고 그냥 이 클래스를 포인터처럼 쓰되 이제 클래스가 이게 쓸 일이 없어서 이제 해제가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 찾아가서 힙에 있는 것도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됐죠? 자, 그러려면은 당연하게도 여러분 당연히 유니크 포인터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피넘이면 뭐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서 피넘2 그래서 여기에도 뭐 0x20 여기에도 10이 만들어졌겠죠? 여기가 0x20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뉴인트 두 번 하면은 10이 두 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힙에 그거를 유니크 포인터라는 객체로 만들었고요. 얘를 사용 안 하면 이제 소멸되면서 얘가 삭제되는 거고 얘를 사용 안 하면 소멸되면서 얘 삭제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메커니즘인데 당연하게도 여러분 그러면 이 0x10을 얘가 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 소멸될 때 찾아가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아직 남아있죠. 얘가 찾아가면 이미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얘가 소멸되려고 하면은 얘도 이제 소멸자에서 삭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삭제했죠? 그래서 삭제 두 번 하면 에러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유니크 포인터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무조건 이 주소 있죠. 이 유니크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는 무조건 소유자가 한 명이어야 돼요. 이 0x10을 다른 유니크 포인터와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니크 포인터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아주 멋진 효과, 효능을 얻고 싶으면 유니크하게 관리해라. 요게 이제 유니크 포인터의 핵심 개념이고요. 요거는 지금 문제 없어요, 여러분. 피넘2 요거 제가 사용해 볼게요. 피넘 요거 그냥 별 붙여서 포인터처럼 쓰면 돼요. 피넘2 마찬가지. 10 둘 다 나오죠. 서로 다른 10이에요. 주소를 출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두 개는 서로 다른 주소입니다. 출력해 볼까요? 출력도 주소 다르죠? 서로 다른 데이터,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뭐 이제 삭제할 때 알아서 해제를 해줘야. 이거 해제를 해주는 거 보려면 이제 디버거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대충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여기다 잡아야 돼요. 여기다 잡아볼게요. 아, 여기서 잡지 말고요. 여기서 잡을게요. 여기서 잡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단점을 잠깐 설정을 한 거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메모리 같은 거 보자 이거예요. 자, 요 P 넘 보시면은
여기 PTR 있죠? 이 PTR. 요거 F11 눌러가지고 또는 요 아이콘 눌러가지고 한 단계 진행할 수 있어요. 한 줄. 자, 그럼 이 10자리 저장된 주소가 여기 0x12f6 6b8. 자, 혹시라도 이 메모리 창 안 나오시는 분들은 디버그에서 창 보시면 이 메모리라고 있어요. 그 메모리 창 하나 여실 수 있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요거 0A면은 이제 16진수로 10입니다. 1, 2, 3, 4, 5, 6, 7, 8, 9A. 그래서 10 저장이 된 거죠, 여기? 4바이트 4개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또 진행을 해보면 피넘2 이제 얘도 초기화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찾아가 보시면 역시 10이 저장이 돼 있어요. 주소 찾아가 보시면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여기 더블 클릭 해가지고 주소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소 여기다 딱 넣어서 하면 검색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메모리 주소인 거고 요게가 저장된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요거 옆에는 이거를 뭐 이제 아스키 코드로 아마 해석한 그런 문자일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끝나면 얘네들은 그 동적 할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유니크 포인터들은. 그래서 스택이 끝나면 알아서 해제가 되고요. 얘네가 해제될 때 아까 주소를 하나 기억해 놨다가 여기가 해제되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끝나버렸네. 다시 한번. 이게 데이터를 해제는 했을 텐데 이게 따로 0으로 만들어주진 않고 그냥 할당했던 걸 풀어주기만 해가지고 데이터가 초기화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한 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딜리터라고 해서 보이시면 그렇죠? 이 딜리트가 이제 삭제를 해주는 애인데 여기에 이제 주소가 이 PTR 주소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삭제해 준다라는 얘기인데 삭제한다라는 게 데이터를 막 삭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는 메모리를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안 되는 경우. 자, 요거는 서로 다른 주소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너밀은 요렇게 넣어주면 이 두 개의 주소가 같겠죠. 그죠? 만약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요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의 주소를 얘도 갖고 얘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출력까지는 잘 되는데 중간에 이제 예외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꺼졌어요. 뭐 풀이 하다가 이제 꺼졌다라는 얘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해제되면서 이걸 해제했는데 얘가 또 해제될 때 또 해제하려고 해서 에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의 주소, 동일한 주소를 유니크 포인터가 둘 이상의 유니크 포인터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니크 포인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주소를 매개 변수, 그러니까 생성자로 못 넣게 문법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컴파일러에 또 제약이 없잖아요. 문법적으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니크 포인터를 만드는 방법이 아예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니크 포인터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나 인트 유니크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p-3 해놓고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ake unique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템플릿이 들어가야겠죠? 얘랑 똑같은.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new int에서 원래 만들고자 했던 값 있죠? 그걸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 make unique가 내부적으로 이 값을 가지고 new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new를 하는 게 아니라 new를 여러분이 직접 하면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좀 건들지 마. 약간 이런 거죠. 너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new 다 해줄 테니까 필요한 정보만 나한테 넘겨. 라고 해서 해주고요. 당연히 리턴은 뭐 유니크 포인터를 리턴하겠죠. 이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는 유니크 포인터를 리턴을 할 거고요. new를 어차피 make unique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 num1 같은 미리 존재하는 주소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여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이미 존재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포인터로 make unique로 유니크 포인터를 만들 수는 없어요. 무조건 여기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겹칠 일이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안 되고요.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는 10자리 2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주소예요. 역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주소죠? 더 정확히 보고 싶으면 이제 이거 찍어가지고 아까 메모리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자, 그럼 유니크 포인터를 언제 쓰면 되냐면, 그냥 웬만하면 유니크 포인터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요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보통 우리가 스택으로 하지만 이게 힙에 할당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스택에 공간이 협소하니까 엄청 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로 만든다 하더라도 힙에 할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힙에 할당하면 지역 변수라는 거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잖아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 테스트라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내가 클래스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테스트라는 객체가 만약에 엄청 큰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그러면 이렇게 T1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택을 터쳐버린단 말이에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너무 크면. 그래서 스택에 못 만들고 부득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힙에다가.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만들어 놓고
딜리트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이 함수 끝나고 얘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리턴 해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얘는 메모리 누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건데, 게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니크 포인터 테스트 메이크 유니크 이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적 할당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유니크 포인터는 이거 안 붙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T1이 테스트가 끝나면 알아서 얘는 지역 변수니까 사라지고요. T1은 해제가 되고, 유니크 포인터는 자기가 해제되면 자신이 소유한 메모리도 해제. 저 소멸자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엄청 큰 이 테스트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원천 막아주죠. 딜리트를 안 할 수 있는 실수를. 뭐 이런 경우에도 쓰이고, 어떤 멤버 이 클래스에 또 우리가 이렇게 멤버 변수로 막 이런 거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뭐 텍스트 해가지고 뉴해서 데이터스에 연결할 수도 있고, 인트 해가지고 뭐 10개짜리 이렇게 멤버 변수로 동적 할당된 흰 메모리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얘가 해제될 때 이거 데이터스 해제 안 하면 또 메모리 누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소멸자 만들어서 얘를 딜리트 해주죠.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유니크 포인터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make unique 요거는 이렇게 배열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여기서 바꿔야지.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소멸자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유니크 포인터는 이거의 이제 멤버 변수로서 이 클래스가 삭제될 때 같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니크 포인터는 해제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역시 해제해 주니까 소멸자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사용처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제 벡터 같은 데다가 이런 포인터 여러 개 저장할 때도 그 벡터에 저장한 포인터들은 벡터 해제할 때 자동으로 해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 포인터 여러 개 저장하면 흰 메모리 자동 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요. 벡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하나 만들고요. 여러 개의 테스트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이거 뭐 실수했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럼 v1 푸시백 그래서 뭐 new 테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총 3개의 흰 메모리가 저장이 된 거죠. 테스트 객체가. 자, 근데 이 v1이 이렇게 해제될 때요, 얘네들을 자동으로 해제 안 해줍니다. 이 흰 메모리 다 남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 해제해 주려면 반복문 돌면서 해제해 줘야 돼요. v1 이렇게 해제해 줘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벡터를 유니크 포인터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벡터 삭제될 때 얘네들도 벡터가 삭제되면서 다 같이 삭제되는 애들이고요. 벡터와 같이 스택에 쌓이는 것들이니까. 그럼 얘네들 해제될 때는 가지고 있는 이 테스트 흰 메모리도 알아서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편하죠. 그래서 유니크 포인터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니크 포인터로 벡터에 저장하면 벡터 소멸될 때 알아서 같이 소멸.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테스트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T1이 있었나? 이거 진짜 제가 항상 이 변수명 실수해가지고 T1, T2, T3 자, 이거를 잘 보시면 유니크 포인터 T1, T2, T3가 있구나.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 V2에다가 T1, T2, T3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겠죠? 됐죠? 자,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네요, 그죠? 아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요거 똑같은 문제예요. 자, 벡터에다가 위에 보시면 벡터에다가 그 유니크 포인터 저장하시면 벡터가 해제될 때 어떻게 된다? 해당 유니크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힙 메모리 다 해제된다 그랬죠. 그럼 벡터에 존재하는 힙 메모리 해제됐는데 얘는 해제됐습니까? 얘는 해제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럼 또 해제하려고 하다가 중복 해제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얘 벡터랑 이 T1이랑 두 개가 갖게 되기 때문에 주소를 이게 또 역시 유니크 포인터라는 이름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장하면 소유권을 벡터와 유니크 포인터가 동시에 갖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동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동. 자, 이동. 자, 이동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테스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힙이죠, 힙. 자, 그리고 우리가 유니크 포인트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넣은 거죠. 자, 그 다음 푸시백 하잖아요. 푸시백. 그렇죠? V2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막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게 또 여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0x10이 얘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주소 둘이 소유했죠? 얘랑 얘랑.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T1을 V2에 푸시백 하고 싶은데 소유권이 두 개가 돼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는 게 아니라요. 얘가 가지고 있던 주소를 얘한테 주고 얘는 없애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동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move. 그래서 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른 객체로 옮기는 거. 그렇죠? 옮긴다라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옮기는 거는 복사가 아니에요. 복사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게 복사지만 옮기는 건 여기 있는 걸 싹 가져와서 얘는 비워두는 게 이동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소유권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 어떻게? 요거를 이렇게 하면서 얘를 끊어버리면 결국 이제 얘가 이걸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요런 개념이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이동을 시킬 수 있냐? 무브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무브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실행이 돼요. 그죠? 이 무브라는 키워드는 뭐냐면 자원을 이동시켜라, 말 그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T1에 있는 거를 복사하지 말고 이동을 시켜라. 복사가 되면은 얘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놔줘라 이런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고요, 특수함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모든 객체들은 이 이동에 관한 처리를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동이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동 생성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동 생성자 또는 이동 대입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객체를 무브를 씌워가지고 하면은 이동 생성자 또는 이동 대입 실행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의 객체는 소유권을 다 놓고 새로 복사되는 쪽으로 다 옮겨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이동 생성자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는데, 이 자원을 이동시킨다는 개념 때문에 나중에는 객체 복사할 때도 제 이동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왜냐면 복사보다는 이제 이동이 말 그대로 메모리가 복사보다는 이동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이거는 내일 한번 그림으로 쭉 보여드릴 거예요. 왜 객체 복사보다 객체 이동이 훨씬 성능상의 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 지금은 딱 이 정도만 유니크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유니크 포인터의 소유권을 이동시킨다. 넘긴다. 또 move를 사용한다. move를 사용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이동 생성자 또는 이동 대입 같은 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내일 한번 살펴볼 겁니다.